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원래 제가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요. 하기로 하신 분이 아드님이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아드님은 이제 병원에 가시고 또 그 가족분들은 또 그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이제 가족들은 이제 다 음성인데 그래도 혹시나 또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오늘 땜빵입니다. 그래서 박은하 총장님의 그 날라다니는 강의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는 날라다니는 강의는 못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보상 플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메이라는 저는 그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거는 살아남은 게 중요한 거죠. 예, 살아남은 게 가장 강한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회사가 그 각 나라마다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후발주자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상 플랜이 그들이 더 훌륭하고 애터미가 더 훌륭하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뭐 자본주의의 거의 그 자본주의라는 그 시장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꽃피운 나라죠. 그래서 1등이 다 가져가는 구조. 그리고 그거를 욕하지 않는 사회 문화가 형성된 나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1등이 다 가져가는 구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이왕이면 골고루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메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철저한 그 자본주의 위에서 그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피 터지게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만든 거예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벌고 내 앞에서 오는 사람도 돈을 벌게 하는 다른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또 한국의 아메이는 역시나 1등이 다 가져가는 구도다 보니까 당연히 박수 쳐야 됩니다. 절대 그걸 욕하면 안 돼요. 능력이 뛰어나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는 대단한 분들이 늘 1등을 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와서도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고요. 그럼 애터미의 장점은 뭐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돈을 버는데 200억, 300억이 아니라 최하 월 5천에서 1억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애터미가 더 뛰어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몇백억 주는 대로 가셔야 돼요. 내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면. 근데 애터미는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돈을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또 모자라서 시집도 못 갔고, 예,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운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약간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저 왼쪽에 있는 애가 저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꼭 사진 찍으면 제가 인상을 써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많이 혼났어요, 사진사분한테. 좀 웃어라. 그럼 더 찡그리고 있어. 그래서 단체 사진만 찍으면 저 때문에 계속 찍는 거예요. 학생 웃어봐봐.
그랬거든요. 근데 저게 중3 때 사진이고 저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예,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제 맏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다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삶이죠.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뿌리째 뽑혀서 그냥 남한 땅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이북분들,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러겠지만 이북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그 두 번째가 아이들 먹이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남한 땅에 있는 토지가 있고 집이 있고 뭔가 뿌리가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들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뿌리가 없어. 그냥 맨몸으로 탁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그럼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 같이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공부시키는 것과 아이들 잘 먹이는 거. 거기에는 뭐 아주 목숨 걸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근데 피난 오실 때 이렇게 오래 남한 땅에 고향을 못 보고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그럴 줄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도 누뚱인데 저희 엄마도 누뚱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딸만 셋인 집의 막내딸인데 딸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 격차가 많아서 거의 언니 둘이 다 이모 같았답니다. 근데 이 막내딸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7남매를 뒀는데 제일 맏딸인 그 언니는 지금 이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들은 해자 돌림, 남자들은 덕자 돌림인데 어쨌든 그 언니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북이 공산주의로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남한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릴사이 같이 사셨나 봐요. 그 처갓집에서. 그래서 이제 아들도 없는 딸만 셋이의 막내딸이 딸을 낳았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매달리셨대요. 두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붙잡고 우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 잠깐 갔다 오자고. 그리고 일이 생기면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는데도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 아버지가 너무 우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두 분만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5살짜리가 우리 외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데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날래 돌아오라오. 그러니까 그게 평생의 한이죠. 그 5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제제제제제 말도 많고. 그러고 있다가 또 피난통에 어쨌든 사남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사남매 중에 첫 번째가 저희 언니예요. 아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이제 장남이고 그 밑에가 작은 오빠고 제가 막내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이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들은 미국 가면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잠깐 꺼져 보실래요? 예, 그냥 끄세요. 얘기 잘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시면 눈 크게 뜨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저희 언니가 미국 가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리고 저 딸을 돌아가시기 15일 전에 딱 한 번 봤어요. 저렇게 보내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는 중3이었고, 예, 보시다시피 퉁퉁하죠? 예, 저는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어쨌든 저희 언니를 보내는데, 이제 뭐라 그러죠? 첫 딸이잖아요. 그래서 저 딸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 근데 이 딸의 인생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보내는 게 그 아버지 마음이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언니를 보내면서 저희가 덕수궁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언니한테 그때 했던 말이 유언이 된 거죠.
예, 그 이후로 저희 언니가 왜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못 나왔으니까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나와갖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희 언니한테 꺼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미국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미국 드라마 뿌리. 예, 뿌리 그때 한국에서도 이게 엄청 히트했었어요. 그래서 예, 쿤타킨테. 그래서 저 드라마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게 저는 어릴 때 영숙이 말숙이 영자가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미국에 언니 있는 이름은 혜옥이고 저 언니 이름은 혜신이고 저는 혜정이에요. 저희 세대에는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제가 62살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름 예쁘단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가 혜신아, 아버지가 너한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쿤타킨테라는 이 드라마를 봤는데 저 이제 끌려온 거죠. 아프리카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그 노예상인한테 끌려서 미국에 끌려온 거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노동,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 인구가 필요하니까 눈길을 어디로 돌렸냐?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데려와서 막 그냥 개 돼지같이 부려 먹으면 그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결탁한 그 족장들은 자기 민족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한 그 코로나 전에 한 7, 8년 전에 미국 투어를 갔었거든요. 제가 총장일 때. 그래서 제가 그 백인들이 사는 큰, 그러니까 그 초대 대통령인가 하여튼 그 저택을 그 투어를 했었어요. 그 강의 가면 하루는 강의하고 하루는 여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그 백인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그 강의를 해줘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그 통역해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당시에는 노예가 몇 명이냐가 부의 척도였대요. 당연히 그렇죠. 밥만 먹이면 되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니 그게 월급을 안 줘도 되고, 그죠? 밥만 먹이면 되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징용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돈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얼마나 많이 끌고 갔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미국 땅에 던져졌지만 이 쿤타킨테는 자기 자식들은 자기같이 안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 살려고 몸부림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 그래서 8대째에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8대째에 작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올라간 겁니다. 위로 클래스가. 저 만난 적도 없는 조상이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 쿤타킨테가 자기 같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아버지는 너를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미국에 가면, 근데 그 당시 우리 언니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도 내 아버지가 노력한 것처럼 너도 네 아이들은 너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을 아이 왜 이러지? 제가요 15살, 16살 때들은 저 얘기를 60이 넘어서 이해한 거예요. 그 당시는 저희 언니한테 너무나 간곡하게 얘기한 거예요. 혜신아,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고향에도 못 가고 엄마 아버지도 못 보고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너도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그 아이들은 너보다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너무나 간곡하게 얘기하셨는데 중학생이 저는 아버지 마음을 못 헤아려 갖고 옆에서 들으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 유식하다. 참 우리 아버지는 똑똑해. 진짜 진짜 총기가 남다르셨거든요. 몇 개국어 하셨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니까 제가 임페리얼이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옆에서 들었지만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사실은 그 얘기가 유언이죠.
왜 언니가 저 얘기를 듣고서 어쨌든 우리 언니도 열심히 살아서 애 셋을 낳아서 하나에는 의사가 됐고 하나에는 변호사가 됐고 하나에는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아버지의 그 유언이 저한테도 엄청난 작용을 했던 거예요. 더 나은 세상. 우리들 다음 세대는 우리들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게 그냥 그 당시에 그 들었던 게 저한테는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아버지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런 그 말씀이 결국은 위대한 유산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 용돈을 못 드렸고 술 한 잔을 못 사드렸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20대 초반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준다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옷도 맞춰주고 아버지한테 모자도 사주고 싶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는 막내라서 저만 반말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서웠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들들한테는 엄청 무서웠는데 왜냐 아버지도 일제교육을 받은 분이라 근데 딸들한테는 관대하셨어요. 그 막내인 저는 늦둥이라 더 관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아버지 밥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 밥상에 자식들 함부로 못 앉잖아요. 반찬도 제일 좋은 거 드시잖아요. 근데 저만 아버지한테 반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 지나 보니까.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갑 좀 내놔 봐봐.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죠. 어? 왜? 그럼 일단 내놔 봐봐.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냥 돈을 막 꽂아주는 거예요. 그냥 카드도 그냥 그 칸에 다 꽂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왜? 못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쩌면 아버지한테 그 받은 사랑을 못 돌려주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는 2배로 받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하냐면 결국 우리는 혼자서 못 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남자같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또 치과재료 수입상도 해보고 계속 일선에서 남자들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도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저같이 사실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돈 버는 일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이면 저는 잘못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삶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용감해져요. 저는 그래서 부모가 되면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물론 아이한테는 한없이 약한 존재죠. 내 자식한테는. 그러나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맹수로 돌변하잖아요. 특히 엄마들이.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를 제가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는 너랑 살아야 되겠다. 결혼 안 한 상태에선 절대 여자 혼자 안 내보낸다. 얘는 엄마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살게 된 게 그냥 아들들이 해야 될 몫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빠들은 자유로워졌죠. 부모를 모시는 책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지금 올해 94세인데 어느 순간 저는 엄마가 저한테는 딸이에요. 또 딸같이 굴어요. 철없이. 애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저는 뭐 애터미의 비전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시작은 다 작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몰라서 많이 후회할 행동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저는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딸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어쩜 애터미가 가진 저는 가장 큰 비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건도 일반 슈퍼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슈퍼들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도 경쟁력이 있고, 그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거. 저는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나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애터미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내가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애터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터미가 가진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애터미는 성공한 거예요. 만일에 처음에 잘했는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어느 순간 거지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면 애터미는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90%는 내가 시작을 할 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빨리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의 여러분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임페리얼이면 은퇴라 그랬죠? 그쵸? 근데 그것도 여러분 각기 해석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다양성 때문에 싸우잖아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 감정 때문에 싸우고.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시집을 오거나 해외에서 돈 벌러 온 노동자들도 있죠. 그들도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계속 충돌하는데 그 다양성이 평화로우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결혼 생활을 더 잘하는 법 강의 못합니다. 결혼 안 해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법 못합니다. 왜? 애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겠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터미를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이런 강의를 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면 저는 그걸 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 삶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60이 넘어보니까 너무 가여운 분들이에요. 고향 땅을 못 밟고 자식과 생이별을 했고, 근데 그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분.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식들을 키워내야만, 나만에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내 자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 아이들한테 지지 않기를 바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생활할 때는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돈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 재료를 할 때는 제가 치과 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의사 선생님들보다 제 수입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갑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 2, 3번이 해결이 되면 무조건 한다였어요. 무조건 한다. 뭐였냐? 제품이 팔릴 건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왜? 물건이 소비자가 외면하면 망해요. 어떠한 대단한 회사도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필품을 팔죠.
그럼 우리는 슈퍼예요. 슈퍼. 슈퍼는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저쪽 슈퍼에서 10원에서 50원만 싸게 팔아도 그 슈퍼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품의 품질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가격이죠. 가격의 도덕성.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CEO예요, CEO. 근데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애터미 올해 14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10인 10세기 아니라 10인 1000세기입니다. 왜냐? 이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냥 늙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이요. 하루에도 24번도 더 변해요. 그리고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 제가 저희 오빠한테 초기에 많이 혼났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흥분하면 제일 많이 흥분했던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파트너들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저희 오빠가 항상 이랬어요. 전현이 또 지랄이구나, 전현이. 예,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벌집을 발로 차는 년이라 그랬어요. 저는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고 이게 앞과 끝이 다르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또 싸워요. 열나.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그래서 제 별명이 쌈딱이에요. 가만 안 있어요.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도 저 안 좋아해요. 말이 많다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 저희 오빠 항상 그랬어요. 아,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혜정아 잘 들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단다. 그게 사람이야. 제가요 10년 돼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맞아. 돈은 빌려가면 절대 안 갚는 거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게 사람이더라. 제가 그거 받아들이는데 10년 넘게 걸렸다니까요. 그거를 빨리 받아들였으면 저는 아마 임페리얼 2번 갔을게요. 예. 그런데 이게 가격의 이 도덕성은 누구한테 있죠? 이건 CEO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니야. 소비자들은 명품을 슈퍼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해요. 굉장히 모순된 얘기인데 그게 소비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비자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의 결정권은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도덕성이라고 한 건 뭐냐. 소비자를 배신하면 안 돼요. 예, 소비자 없는 회사는 다 망합니다. 다단계는 더 빨리 망해요.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계속 간 이유가 저는 비전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양반이 가격을 올릴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모르죠. 모르는데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 여기 달렸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대는 망해도 재기할 수 있어요. 저는 50 넘으면 재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깡도 없고. 그럼 제가 40대 후반에 애터미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 내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고민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갔더니요. 이분이요. 계속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날은 요한계시록까지 가. 와, 진짜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서 인상 북북 쓰고 있는데 석세스는요, 여러분 1시, 2시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히 전조 증상이 있어. 네, 저희는 어릴 때 자켓을 오학이라고 했죠. 여기 고개 끈 사람 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 우아기를 9시쯤에 탁 벗잖아요. 그럼 2시에 끝나요. 네. 그래서 나는 막 그분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려면 속으로 벗지 마라. 그랬어. 진짜로.
왜? 그러면 벌써 11시에 끝난다고 시간표는 11시에 끝났다니까요. 시간표에. 근데 절대 안 끝나, 그 시간표는. 그러면요,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속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었어. 끝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초기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성경 얘기를 해야 끝나. 그럼 여러분 1시, 2시에 끝나면 그때 방배정이 돼요. 그럼 미쳐버리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종교 무슨 교주한테 끌려온 것 같고 애터미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근데 계속 그분이 그러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 사람은 전도하려고 이 회사를 만들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거짓말을 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짓은 이분은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검증이 끝났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굳은 결단을 내리고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대충 하다 대충 간두지 마시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아까 저희 언니 제가 보여드렸죠? 왜 제가 운명이라 그랬냐면 저희 언니가 시집을 간 데가 아메이 본사가 있는 동네였어요. 왜 하필이면 왜 글로 가냐고, 미시간으로. 뉴욕도 있고 많은데 LA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언니는 아메이 물건을 써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쪽 당연히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물건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왜? 아메이도 미국 슈퍼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건 해외로 나가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여러분. 운임비 들어가죠. 그 나라 관세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나라에 돈 번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저희 오빠한테 그 당시 팩스를 보낸 거예요. 덕우야, 아메이에 네 운명을 걸어라. 또 이 인간이 걸어버렸네. 예, 그게 지금 다단계 경력이 여러분 3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우리 집 장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오빠 때문에 아메이 세미나 많이 가서 앉아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거기는 뭐냐, 모든 세미나를 리더들이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세미나를 하면 어딜 빌려야 되죠. 그러면 그 대관료가 있죠. 그거를 누가 내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요. 아, 리더는 예약만 하고 티켓을 팔아요. 2만원, 3만원, 5만원에. 우리 석세스 세미나 그냥 공짜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도 1990년대 후반일 때도 여러분 5만원이었어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이기 때문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남의 지식도 돈 내고 들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도 그 위치까지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썼겠죠. 남의 경험을 공짜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저작권 같은 거 아닙니까? 경험도.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전부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부를 정말 피 터지게 해요. 왜? 돈을 받았으니까 그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근데 내가 그런 공부를 해서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나? 그 다양한 계층, 나보다 더 똑똑한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놀랍게 이게 회사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뭐예요? 공짜로. 공짜로. 그래서 저는 이 1번, 2번, 3번이 체크가 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였거든요. 일반 직장 생활 하듯이 치과 재료, 전 치과 재료 병원마다 돌아가면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수입도 할 줄 알고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것도 해봤고 제가 그 작은 동네 병원까지 저 일원동에 있는 그 삼성의료원 있죠? 거기다가 제가 골드 납품했었거든요. 치과형 합금, 기계도 납품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다 할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내가 정말 의사분들 같이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그들이 노력한 그 비용 대비 나는 고졸인데 내가 여기에서 해서
그분들보다 돈을 더 벌려면 저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주부들하고 달랐던 점은 그겁니다. 저는 프로인 상태에서 애터미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 제품 무조건 나가서 전달이건 파는 거건 어쨌든 누군가한테 갖다 주고 돈을 받고 애터미 이야기를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달한다면 더 고상한가요? 돈을 받았으면 나는 무조건 판 겁니다. 저는 이미 치과제를 20몇 년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아, 팔아야지 나는 먹고 살지. 그게 왜 나빠? 저는 세일즈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는 내 노력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하는 거 당연한 거고, 부지런하는 거 당연한 거고. 왜? 돈은 그렇게 해야 벌리니까. 근데 1, 2, 3번은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회사잖아. 회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1, 2, 3번을 이 회사는 다 갖췄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고다. 내가 치과제료 할 때까지 노력하면 난 500은 벌 수 있어. 최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500은 벌겠다. 최하.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팔려 나갈 거라는.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정직한가? 그러면 지금은 증거가 많죠. 공정거래에 들어가서 정말 수많은 사고를 저질러서 이 일에 종사하는 회원들한테 뭔가 몰상식한 짓을 하고 돈을 제 날짜에 안 주고 혹시 고발당한 적은 없는지, 시정명령을 받은 건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기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한테 준 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10억을 기부하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10억 기부했을 때 제 파트너들이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일부는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또 배운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아, 다르구나, 생각이. 뭐예요? 싫어했던 분. 야, 파트너들 노력으로 너 돈 벌었으면 나한테도 좀 줘야지. 그 생각 나빠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 안 하고 일하는 겁니다. 돌려주려고. 예. 근데 제가 10억을 기부 안 했으면 몰랐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책 같아요. 책. 한 권의 책.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오묘하고 깊고 변덕스러워요. 예,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단 말 안 믿어요. 부모의 마음만 진짜야. 나머지는, 그래서 전 결혼 안 해요. 못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남자분들 많으신데, 제가 요즘에 새로 오신 남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애터미는 파는 겁니까? 정보사업입니까? 그럼 다 뭐라고 해요? 점잖으실수록 정보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나 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저같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이거는 사업이야. 나는 소비하러 온 게 아니고 사업가가 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올인하는 사람.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자본까지도 올인하는 사람. 여기서 반드시 끝을 보겠다.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물건을 써봐야 애터미가 좋은지 알죠? 물건을 써봐야 저같이 팔리겠네? 아, 이거 팔리겠다. 그런데 가격만 안 올리면 나는 대박이네? 확인하러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비자들은 세미나 안 와요, 잘. 끌려오죠? 99.9%? 근데 끌려오는 게 아니라 지발로 확인하러 온 사람.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업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저 처음에 사업할 생각 1도 없었어요. 왜냐? 정보를 준 사람이 나보다 더 거지였거든. 누구예요? 이도구. 맨날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 예, 지금도 저한테 빌려간 1억 안 갚았어요.
근데 제가 달란 소리 안 해요. 총장 되고서부터 그 생각 지웠어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 애터미를 가입한 거요. 1억보다 더 큰 가치예요. 제가 10억을 연봉 10억이면 최하. 그죠? 10년 받으면 100억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강남에요. 조그만 꼬마 빌딩을 나한테 준 거와 같은 거, 이 코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만일 안 줬으면 동생년이 맨날 지랄해갖고 절대 얘기 안 하고 남만 가입시켰으면 나 지금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30년을 10억을 더 받으면 이 코드 얼마짜리죠? 여러분 300억짜리예요. 300억짜리라고. 40년을 더 받으면 이거 400억짜리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줬죠? 이도구가. 근데 내가 1억 받아야 돼요? 예. 네. 근데 왜 포기했게? 안 줘서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주면 받을 거야. 그래서 그거 바로 기부할 거야. 근데 안 주네, 이 인간이. 내 줄 때까지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예. 예? 안 줘요. 아, 주려면 좀 벌써 줬지. 아, 저분도 여동생한테 그런가 보다. 예. 근데 어쨌든 그만큼 애터미 코드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보시고 덤비세요. 저는 1년 8개월까지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나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점점 돈은 줄어들어서 2천만 원에 30만 원짜리 반지하방 2칸에 엄마랑 살고 있는데 근데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은 저의 아파트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더 나은 인간인가요? 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반지하 살면 나쁜 인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네, 반지하에 살던 이혜정이나 지금 30평에 사는 그 30억짜리 집에 살거나 저는 똑같은 인간이고 그때나 지금이라 열심히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네 생각이야. 난 그렇지 않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200에서 500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혼자서는 1000만 원 이상 못 벌어요. 그러려면 팀을 이뤄야 돼요. 팀을 이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 빨리 익혀서 빨리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이 사업 설명에 있어서는 나는 전 세계 누구와 붙어도 안 진다. 난 1등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 설명하셔야 되고 보상 플랜도 제대로 풀으셔야 되고 그쵸? 이 일의 비전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터미가 가진 가장 큰 좋은 점이 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막 박한길 회장님 막 CEO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박한길 회장님이 당신 남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어? 중요한 건 뭐죠? 네? 아니에요. 제가 보는 제 관점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 무자본이에요. 자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왜 우리 오빠는 계속 다단계 도전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치킨집을 하다 망한 사람은 대부분 떡볶이집을 하든가 호떡집을 하겠죠. 업종을 바꾸는데 저희 오빠는 계속 네트워크를 6번째 만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폰서의 그 역할을 잘 아는 분이어서 저희 오빠는 자기가 그 전에 회사에서 자기랑 함께 팀을 이뤘던 파트너들은 다 애터미 가입시켰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간둔 사람. 왜냐? 그들한테 그 신세를 진 걸 돌려주고 싶어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다 성공했어요. 김현수 총단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애터미 데려와서 싫다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유로워졌죠. 왜? 자기 말 듣고 네트워크 했다가 망한 사람들을 애터미에 다 데리고 와서 다 성공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남자입니까? 그쵸? 동생, 그렇게 맨날 지랄하는 동생도 성공했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올려 보면 왜 우리 오빠는 딴 데 멀쩡하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왜 자꾸 애터미에 도전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렇게 푹 빠졌을까? 제 생각은 이게 무자본이거든요. 무자본. 여러분 세일즈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예, 이것도 무자본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일즈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만 저는 세일즈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맨주먹으로 도전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 내가 조그만 분식집을 하려도 몇 억이 들어가요. 목 좋은 데 가면 권리금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사업의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사업의 끝은. 한두 번은 벌어. 근데 망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내가 돈을 투자한 데는 거기에는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지금 기운이 없어. 그런데 이 무자본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주고 내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내 거로 인정해주는 무한단계. 그리고 한 달이 되면 포인트가 싹 지워지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계속 누적이 돼서 돈으로 돌려주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만났으면 나는 성공 확률 90%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애터미 어렵다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기에 2천만 원, 30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했다고. 그리고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서빙도 했었어요. 왜냐? 그 돈으로 있어야만 내가 세미나를 갈 수 있고 가는 차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밥값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계속 물건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는 됐어요. 그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워낙 많이 소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늘 기도했을 때 뭐냐면 파트너는 나보다 부자였으면 좋겠다. 진짜요. 예, 여러분 절대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은 찾아가지 마세요. 물론 그 중에 이덕우 씨나 이혜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발로 와요. 알아보러. 이걸 사업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제대로. 그러나 너무 없는 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제품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세미나비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다 내줘야 돼요. 저는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요. 같이 한숨 쉬다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저보다 돈 없는 사람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회원 가입만 시키고 물건만 사주라 그러고 사업하자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얻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1년 8개월 만에 강종옥 지금의 총장하고 박미영 크라운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카드예요. 카드 없으면 신용불량자예요. 거의 100%.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애터미 하면서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게 신용카드였거든요. 치과제리 할 때는 뭐 카드 6장 들고 다녔는데 점점 안 돼서 애터미 카드가 한 장이 없었어요. 교통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카드가 있는 사람은 신용이 좋고 그 사람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꼭 누가 회원가입하고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봤어요. 결제는요? 그러면 카드 되죠? 그러면 속으로 아싸 이랬다니까. 그래서 강정옥 씨하고 박미영 씨 나왔을 때도 물건 산 다음에 결제는 해서 카드 있어요? 있대요. 아싸. 근데 그 카드 있는 그 두 사람이 사업을 한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막 갈 때마다 춤을 추면서 가서 아싸 카드 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안 얻고 다녀도 되는구나. 지금은 제가 돈 없는 파트너한테 돈 주면서 버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지금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회원 가입만 시키세요. 그리고 사업은 시키지 마세요. 가능한. 할 사람은 지발로 나와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리고 신문을 돌리든 우유 배달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서빙하면서요. 버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애터미가 가장 좋은 거, 네트워크가 좋은 거, 세일즈가 좋은 거, 저는 자본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세요. PPT. 네. 제가 자식은 안 낳았는데 이 지갑으로 키우는 자식들이 있어요. 지갑으로. 이 친구는 고아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부모님들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저희 파트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복과 재앙은 사람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모든 정보는 파트너를 통해서 또 저한테 와요. 근데 우리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서울시향의 수석 주자세요. 콘트라베이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 끝에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분이 정명훈 지휘자님이 계실 때 이렇게 고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 클래식 전공자들이 이렇게 자기 재능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우연히 이 친구가 있는 고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번도 연주를 해본 적이 없는 중학생이 이 소리에 빠진 거예요. 들고 다니는 악기 중에는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하는 게 콘트라베이스거든요. 베이스랑 비슷해서 더블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르쳐 보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저 중학생이 매주 서울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분한테 이 레슨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오면 배 터지게 먹고 교육 잘 받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 계속 하는데 또 대학도 들어갔어요. 음대를.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돈이 계속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졸업한다니까 아유 끝났구나. 그런데 얘가 유학을 가겠대. 그래갖고 덜컹 했는데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한국에 있어봤죠. 여러분 클래식 예체능 게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자아이들 틈에서 얼마나 많은 걸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안 있고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래갖고 독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학비는 됐어. 근데 먹고 살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덜컹한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딸을 유학 보내니까 여유가 없는데 큰일 났다고.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또 손을 못 벌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냐고 원빈처럼. 그랬더니 그냥 무심코 그랬더니 그 생활비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돕는 데가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겠냐니까 그러면 너무 도움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한 거. 저는 한 2, 3년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유학을 가고 이제 제가 계속 100만 원씩 대줬어요. 근데 졸업하면 저도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교양학단에 취직이 돼야 끝나잖아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6개월 동안 잘 이렇게 수습사원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경쟁에서 또 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악기도 정말 제 파트너 남편분이 악기상들 있죠? 그분한테 이 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 아드님이 저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했는데 이제 음악 공부 안 한다고 딴 일을 하니까 그 악기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분이 저 친구 갖고 빌려준 거예요. 누가 저 악기를 사줍니까? 비싼 악기를. 그래갖고 또 저걸 들고 유학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활 있죠, 활. 활이 너무 오래돼갖고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저 악기도 거의 골동품이고. 근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활을 바꿔주면 소리가 바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요, 얼마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바꿉시다, 그럼! 알아보라 그러세요. 유럽은 그나마 한국보다 더 가격이 세상에 연락이 안 돼 500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먼저 얘기 꺼낸 분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교수님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대주십시다. 이래갖고 또 그분 250만 원 해갖고 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는데 바꾸고서 이 친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베를린에 유명한 오페라단에 보면 클래식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거의 200대 1을 뚫고 붙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나이가 28살밖에 안 됐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클래식 전공해도 오케스트라 단원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피아노 학원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단원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내년에 또 전 단원이 모여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친대요. 거기서 붙으면 종신 단원이에요. 29살짜리가. 근데 너무너무 요즘 행복하대요. 아무 걱정 없이 음악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나왔을 때 저 친구 그 연미복을 맞춰줬거든요. 200만 원 주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제가 그래서 너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 이혜정 장학금을. 그런데 그래야지 내가 딴 사람을 또 도울 수 있잖아?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졸업 기념으로 내가 이 셔츠를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처음으로 자기 게 생긴 거예요. 온전한 자기 거. 누가 입다 물려준 누가 쓰다 물려준 악기? 누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친구 인생에 뭐 전부 새 거죠. 차도 새 걸 거고 악기도 새 걸 거고 집도 새 걸 거 아니야. 늘 한 것만 가지다가. 그래서 제가 그 셔츠를 5벌을 맞춰서 한 번 왔었기 때문에 그 자기 치수가 있잖아요. 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만 하는 그 양복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이죠. 거기 기성에서 5벌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은혜를 갖고 싶다 그래서 은혜 아니야. 너도 살다 보면 너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앞으로 네 인생에서. 재능은 있는데 그 꽃 피워줄 수 있는 그 뭔가 자양분을 없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그 아이들한테 그걸 나눠주면 돼. 그게 나한테 날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 그냥 전쟁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음악으로 세상에다 너의 행복을 나눠줘라.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몇 달에 남자이니까 이렇게 자분자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톡이 오면 뭐냐면 음악만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음악만 해서. 그래서 또 다음 아이는 누구냐면 얘네들은 이제 제가 그 10억 기부하는데 이북에서 왜 탈북한 아이들 있죠. 그 중에 12명이 뽑힌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10억이 다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공부방 거기에 책하고 이제 그런 거 아이들 그리고 또 산동네에 있는 아이들 있죠. 방과후 수업하는데 거기에 세 군데로 돈이 나눠지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탈북한 분들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한 아이는 제일 가슴 아팠는데 제가 그 소개서에 보니까 이북에서 피난을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내려갔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친할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하고 중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태국에 감옥에 있는데 매일같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 또 괴롭히죠. 그래갖고 그 할머니를 끌어다가 매일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얘도 끌고 가서 때리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나만 때려라. 그래갖고 할머니가 집중적으로 맞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을 왔는데 엄마가 재혼을 했네. 엄마가 그런 탈북 비용은 다 대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시어머니도 이 애도 그 엄마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의사가. 왜냐? 할머니가 지금 병이 드신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못 고쳐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자기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 그래서 중국을 떠돌던 애들은 또 중국어가 되는데 웃긴 건 뭐냐? 중국을 오래 떠돌던 애들은 한국말을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는 계속 열등생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정말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들은 그나마 있는 데는 전부 공사장 같은데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또 만날 시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으신 분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되고 얘네들한테 뭘 줘야 되는지 또 몰라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학교만 보내는데 학교에서 얘네들이 어떤 사태에 직면했는지도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 탈북이나 이런 분들은 심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도 안 되고 학교 가면 맨날 깨지고 공부 못 해갖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 저 우천복지재단이 저런 아이들을 돕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서 저기랑 연결이 돼서 이 아이들을 5년 동안 제가 그 기부한 돈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을 좀 이렇게 이 남한 땅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지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한테 이 돈이 쓰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웃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여행도 시켜주고 심리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뮤지컬도 난생 처음 가본 거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근데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기에서 부모님들한테 뭘 제일 하고 싶냐.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는데 첫 번째 돈이 없고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애텀이라는 회사가 궁금하니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본사에 못 갔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특별히 해주겠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투어를 시켜주겠다. 밥 맛있는 것도 다 해주고. 그런데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 아버지들이 돈 버느냐고 시간을 못 내요. 시간을. 그 또 이 집이 되면 또 저 집이 안 되고. 그 결국은 일정을 짜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 아이들하고 줌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좋았대요. 그 앞으로 뭐가 제일 하고 싶냐? 부모님들하고 여행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주도 가봤냐? 아직 못 가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희 부모님들하고 너희들을 내가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래서 여행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싶죠?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임페리얼 되고 나서 하세요. 예, 일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진짜 좋은가 그리고 팔릴 건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 CEO의 강의를 줌이더라도 열심히 들어보셔서 이 사람은 가격을 안 올릴 것 같다 그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진짜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했지만 내가 데려오는 사람들은 이 이해가 느리더라도 이게 누구나한테 공평하게 공짜로 들을 수 있는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제공해 줄 건가. 그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요인 1, 2, 3번을 여러분을 이 사업을 안내해 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저도 저희 오빠 말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으니까 1년 3개월 있다 나왔죠. 저희 오빠가 1,000만 원을 벌 때도 저는 안 했어요. 왜냐? 그건 그 사람이 버는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 1,000만 원을 벌을 수 있냐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되거든이 아니라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냐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선교사님들한테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꿈은 접으시고 처지에 맞는 꿈을 꾸세요. 나는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겠다. 나는 매일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을 하겠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밑바닥에서 초보자들이 겪어야 될 과정을 다 내가 몸소 겪어내야 돼.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하시라고. 난 100만 원 언제 벌을 거야. 6개월이 되면 나 200 벌 거야. 여러분 왜 200을 1년, 2년, 3년 걸려야 됩니까? 한 달 만에 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안 돼요. 돼요. 남보다 10배, 20배 노력하면 여러분 첫 달에도 200 벌 수 있어요. 남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지도를 그리세요. 나는 반드시 내 지금 형편상 나는 300을 벌어야 돼. 그러면 나는 6개월일 건가 1년 걸릴 건가 정하시고 나는 500을 언제쯤엔 벌어야 돼. 반드시. 그 플랜을 짜세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언제까지 2,000은 언제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차비 누구한테 꾸지 않고
제품 사는데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게끔 일단 내가 나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여기서 버시고, 그리고 여기서 더 벌면 아이들한테도 좀 더 주고, 그죠? 내가 돈을 잘 버는데 살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여자분들 그 가사 도우미 구하세요 제발. 그냥 밤 10시 12시에 가서 승질 내면서 설거지하지 말고. 예. 돈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살 수 있어요.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남한테 시키는 거,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일하는 거, 그게 시간을 버는 겁니다. 제가 저희 엄마 2명을 시간을 샀잖아요. 그분들이 낮밤에서 24시간 우리 엄마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친정엄마 아파. 그럼 간병인 붙이세요. 여러분 시간 거기다 쓰지 마시고,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붙이세요. 남의 시간을 돈 주고 사세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가족, 내 울타리에 돈을 쓰신 다음에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돈을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 불쌍해요. 왜냐, 우리는 가난 속에서 풍요를 만들었지만 얘네는 부모가 만들어준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겪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왜? 자본을 가진 아이들한테 100점 100패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점점 돈 번 사람이 많아져서 조금씩 주변을 돌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 돈을 흘려보내면 재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사회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거기까지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늘 행동을 할 때 젊은 친구들의 그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들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어떤 분들은 돈을 벌어서 빌딩도 사고 별장도 짓고, 당연히 그것도 좋은 일이죠. 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걸 세상에다가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다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말도 믿지 마세요. 왜?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